인천에서 환경과 마을 공동체에서 기록도 하고 활동하고 있는 임기웅입니다. 문명의 끝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쓰레기에 대한 얘기는 많은 작품이라든지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는 쓰레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 인권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과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공부한 거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처하고 있는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빈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 그리고 또 고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고라는 개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쓸모가 사라진 거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처했을 때 그 무의고는 내가 사회의 역할이 사라졌다라는 고통이 처음으로 강하게 들어오신대요. 자식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집을 떠났고, 그리고 또 사회에는 이미 내가 퇴직을 해가지고 갈 곳이 없고, 나의 역할을 찾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분들도 꽤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빈고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의 쓸모가 사라지는 그 괴로운 고통 때문에 사회적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가지고 좀 방황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지금 그게 청년들이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쓸모를 이 사회에 증명하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괴롭고 그리고 또 배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가 쓸모 있는 것들만 취하다 보니까 나머지들 배제하는 것들이 그 외 모든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든지 영원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거조차도 받아들일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었다가 그 사라짐을 대할 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애도의 시간을 천천히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치워버려야 될 일들로 치부를 하고 그런 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데서 힘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거는 섭외 과정이었어요. 선별장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섭외를 하고 싶었지만은 아예 업체 대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앞모습 찍지 말라고. 다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거기에 비치는 거를 다들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촬영 날짜까지 잡았어. 근데 그 날짜 잡는 그날에 감독님 내가 내일은 못 갈 것 같아. 왜요? 했더니 우리 딸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되게 속으로 많이 움찔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나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는 막 내가 무작정 우기면서 설득할 게 아니구나. 자녀분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될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 공통의 문제지만 지역적으로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황무지 같은 데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분리수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버리면서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사람들이 막 한탄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보다 땅이 더 좁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95%를 태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거의 다 태워버리고 이제 재만 묻고 하는 방법인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만 갖고 와라. 그래서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하죠. 그거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도시는 소비를 했으니까 쓰레기는 생산은 공장에서 했지만은 발생은 여기서 한 거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더 이상 우리가 농어촌에다가 안 버린다. 상대적인 쓰레기가 지역적 약자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는 인천도 아니고 인천도 힘이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편입됐을 때는 별 얘기가 안 나왔다가
이제 인천이 힘이 커지면서 그나마 목소리가 되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고민은 어떨까? 소각장만 짓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유치 경쟁 벌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시청사 여기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런 거 묶어가지고 같이 한다던가 그런 식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매립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인테리어. 왜냐하면 매립지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업체들이 곳곳에 난립을 해요. 그러면 이 처리 업체들을 과연 기준을 잘 지키느냐?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번 환경이 망가지면은 거기에 유해화학을 다루는 공업단지들도 아주 쉽게 들어와요. 거기 이미 더럽혀진 공간인데 뭐 이거 더 받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는 게 정당화되고 그런 혐오 기피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정당화된 것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죠. 개인이 시스템 책임으로만 돌리면은 결국 개인의 책임을 방기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필요하고 시스템도 개인에게만 자꾸 떠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그 중간에 교집합이 저는 어쨌건 정치 영역이라고 봐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국회의원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한 스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역할이라고도 봐요. 그 우리 지역만 안 돼가 결국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가면 결국 저기 후진국에 쓰레기 수출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인데 우리 지역만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결국 받을 때는 힘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정치인에게 그런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활동가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감독과 마을 활동, 그러니까 지역 활동가의 제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경우는 지역 활동가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성을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과 뭐 사회가 요구하는 영역이 겹칠 때 약간 좀 시너지 효과를 바라는데 그 영역이 저는 다큐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거는 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깝더라고요. 음식 뭐 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 1인이 먹기 위해서 포장이 따로 된 것들이 더 포장 용지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먹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많은 것도 있고 저희 원가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집 하나에 4인 가구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독립하니까 동생네 가족 집 따로 동생 가족 집 따로 내 집 따로 집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차도 3대가 필요한 거예요. 남의 존재를 존중을 하면서 같이 사는 게 좀 더 생활 패턴으로 그리고 지구 자원을 좀 더 덜 낭비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 얘기를 보시는 분들은 좀 애착과 상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론 대외적으로는 쓰레기 얘기라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근데 과소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결핍인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핍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그럴 때 나는 자기 애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애착 분명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저는 이 작품에 어디에 애착이 있냐면 어쨌건 내 지역 공동체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부를 만든 것도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애착이 없으면 쉽게 버려져요. 근데 일회용이라는 거는 애착을 막아버리는 거죠. 모든 인스턴트화는 그런 애착 형성 자체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애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애착이 너무 없는 거 아닐까 쉽게 버린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